핫이슈와 시민 청원방.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핫이슈와 시민 청원방. 오늘의 주제는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코로나 블루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인데요.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모든 세대를 기습했지만 특히 일자리 절벽에 또 등교 중단 등을 겪는 20대와 10대 청춘들의 마음을 더 병들게 했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어쩌면 더 외면받고 있는 청춘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들의 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경인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 오늘 2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지나온 청춘의 시간들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아, 지나고 보니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그 청춘이 더 좋았겠다 하는 의견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이슈와 시민청원방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훈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두 번째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박동현 청소년 놀이마당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주로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 할 거니까. 아,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먼저 자, 서유현 씨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천극장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백석예대 재학 중이고요. 전공은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고 네, 싱어송라이터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래 만들고 노래하는 네. 예, 우리 서유현 학생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안나영 학생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놀이마당 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놀이마당 소개도 해주세요, 회장님. 저희는 주말이나 그럴 때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고 네. 또 유연 오빠한테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합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박동현 대표님 학생이 소개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놀이마당 대표님과 또 거기에 소속된 학생들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임지훈 교육위원장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일상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먼저 고등학생인 우리 나영 양부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격주로 등교를 하거든요. 아하. 일주일은 학교 가고 일주일은 비대면으로 화상 수업을 해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서 네. 점심시간 빼고 학교 끝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그 부분에서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것도 격주로만 학교 갈 수 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비대면 수업하죠. 네, 일단은 제가 19학번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네. 조금 그나마 학교를 다니면서 좀 재밌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학교를 가니까 좀 이게 맞나? 작년에 못 갔다가 올해 다시 가니까. 아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또 재입학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마지막 바지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네.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요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우선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뭐 교육 문화, 예술 문화, 경제 문화 전체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을 잘 극복하고 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가 후반기부터는 전원 등교하는 목표로 해서 네. 지금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동현 대표님은 많은 학생들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야기 많이 들을 텐데 요즘 학생들 어떤 고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고민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이제 계층이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학생 계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음. 집에만 있으면서 그것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그 이제 수업다운 수업도 못 받고 네. 그리고 그 이제 학교 밖에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 데 와서 그 음악을 이제 배우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 금지 때문에 이제 못하고 뭐 이런 네네.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네. 놀지도 못해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있고 지금 재학 중인 친구도 있겠어요. 그럼 또래가.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서유연 학생.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뭡니까? 아무래도 그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고. 고민이 많고 네. 일단은 제가 공연기획과를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힘들거나 아니면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취업은 둘째치고 알바할 곳도 마땅치가 않은 네. 지금 이 시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요즘 뭘 제일 힘들어해요? 고민이 뭘까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이나 음. 진학 그리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같은 활동을 많이 못 해보는 게 네네.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봤는데 우리 청춘들의 고민 나 때와 비교하면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은 젊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이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때도 그 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 많이 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학생 얘기한 것처럼 네. 진로에 대한 문제, 네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네. 그런 문제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 어떤 고민의 폭이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이들보다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저희 고문 때는 뭐 대학교 때 많이 네. 그래도 낭만을 즐기셨죠.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최소한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먹으면 일자리 있었고 그렇죠, 예. 할 거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유로웠고 네. 지금보다 상황이. 네, 그럼요. 예. 자, 우리 그럼 박동현 대표님의 라떼는 그 뭐 저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옛날 4,000년 기원전 1700년도에 점토판은 네. 그 이제 발굴했는데 음. 수메르 아하. 문명의 점토판을 발굴했는데 거기에도 요즘 아이들 참 문제다. 예. 그래서 말세다. 네. 네, 4,000년 전에도 그런 고민들을 어른들이 했는데요. 지금도 뭐 똑같이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도 또 동일하게 4,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도 청소년 놀이마당 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 네. 때 고민과 비슷한데 임지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의 깊이가 네네. 전혀 달라요. 맞아요. 예. 그 경기도에서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청소년들의 고민 변화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임지훈 위원장님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분석을 결과를 보니까 대인관계나 일탈 및 비행 관련 상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과 외모, 성 관련 문제, 가족 관련 고민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로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되면서 네네. 외출 자제, 그리고 집안 생활 지속, 그리고 계약 연기나 온라인 계약 등 따라서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있은 것 같고요.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유로운 활동 때문에 뭐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쌓지 않았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치를 보면은 네. 대인관계에서 조금 줄었다. 그거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관계에서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 그렇죠. 문제는 네.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임지훈 위원장께서
이 청소년 놀이마당 친구들 다 알고 있고 네. 같이 봉사활동하시고 시민밴드까지 하셨다면서요? 저 10년 전에 예. 저 친구들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초등반, 또 네.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박동현 대표하고 그때 네네. 10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아. 만날 때. 그때 이제 지역 우리 그 방과후 아이들을 이렇게 네.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이 우리 박동현 대표가 우리 시민 밴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드럼을 치고 싶었는데 예. 기타를 맡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몇 번 빠졌더니 잘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드럼 좀 치게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그 지금 배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시민밴드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하셨어요. 활발하진 그러니까, 않고 한 몇 번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죠. 아 지금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근데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그것도 좀 어려워졌죠. 네. 그 청소년 놀이마당에 네네. 학생들만 게 아니라 그 주민들도 있고 네. 그 이제 실버 분들도 계신데요. 예. 주민들은 아예 못 모이고요. 네. 실버 분들도 이번 달에서야 아유. 서서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못하니까 답답한데 이제 음악이 꿈이고 음악이 전부인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서유연 학생 코로나 전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엔 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네.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전에는 확실히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밤 10시 이후에 친구들 만나도 갈 곳이 많아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집에만 있고 제가 또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어디다 또 풀 데도 없고 그게 조금 근데 힘든데 그 안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네 조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노래를 하는 친구니까 네. 그러니까 노래와 관련해서 무대가 없어진다든가 기회가 사라진다든가 그런 변화는 없어요? 아무래도 또 공연을 하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네. 저희가 또 사실 이제 공연 기획과를 졸업했을 당시에는 다들 기획을 하고 대관을 해서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무대 네. 자체가 없어졌죠. 네. 많이.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요. 안나영 학생은 어때요? 코로나 전후 나의 고민이 이렇게 변화됐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딱히 진로에 대해서 그런 고민보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그런 네네. 친구에 대한 고민이 줄고 좀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청춘들의 고민의 무게감, 무엇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 박동현 대표님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 옛날에 네. 그 저희들의 가졌던 생각과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들이 그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가졌던 이성 문제 같은 경우에 네. 가졌던 생각이랑 네네. 저 친구들이 단편적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제 이성 관계들의 부분들의 고민들이랑 네. 이런 이제 차원이 좀 다르게 좀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래도 굵게는 지금 청소년들은 이제 진로, 진학, 그다음에 이성 문제,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크게 있는 부분이라 어른들이 네. 그 자기의 그 청소년기를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은요? 예전하고 다른 부분은 보면 네.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자랐을 때 개천에서 용난다 네. 이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학생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진로 문제 또 진학 문제 또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네네. 그런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교통정보 듣고 오죠. 이유정 캐스터. 네, 인천 시내 이동량 많아서 곳곳으로 원활한 주행이 어렵습니다. 경인로 도화교차로에서 주안 사거리 구간 신호 한 번 부족하고요. 주안 사거리에서 옛시민회 간 사거리 가는 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원대로 승기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사이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인주대로 승기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백범로 십정사거리에서 벽돌막 사거리 사이 차 간격 좁혀 지나고 있고요. 독배로 교통방송 사거리에서 옥골 사거리 갈 때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호구포로 작은골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사이도 지체되고요. 우연로 답동사거리에서 동인천역 3거리 방향, 답동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는 공사로 인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동에 참고 바랍니다. 이 밖에 아암대로 아암도 해안공원에서 아트 센터교 방향으로 지체되고요. 백범로 간석 고가교에서 간석 시장 사거리까지 밀려 지납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라디오 2부는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박동현 청소년 놀이마당 대표, 서유현 학생, 또 안나영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UIM님께서 가족 문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 공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청춘들이 진짜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원장 옛날에는 막 시골에서 산으로 들로 막 놀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네. 4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도시락을 2개를 샀어요. 아 진짜 그래야 되겠어요. 갈 때 세찬 먹고 우와. 학교에서 먹고 올 때 오고. 그때 네. 저희는 스트레스가 초가집 쌓일 아세요? 틈이 초가집? 없겠네요. 그럼요. 제가 초가집을 다 살아본 사람이고 아, 전기가 그러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아니 고향이 어디셨는데? 저는 저기 전라남도 하순이라고요. 해가 늦게 뜨고 네. 해가 일찍 지고 와 완전 꼴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학교 열심히 그쵸. 다니고 네. 또 운동하는 학교 기분으로 끝나면, 학교 네. 갔겠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서 고추 따고 일하고 이런 네. 우리 이혜숙님께서 예전에는 어려운 가정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의 지원이나 관심이 있어야 공부도 마치고 여러 재능을 펼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사회가 사다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김경혜님 아이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주세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진영님 오늘 청춘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이군요 하시면서 우리 임지훈 의원님, 박동현 대표님 응원합니다. 문자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앞서서는 청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들어봤는데 진짜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같은 고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고민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해결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우리 나영 학생부터. 저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진로 상담부나 아니면 위클래스 같은 네네. 그런 상담을 해주는 곳에 주로 가서 네.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네, 저는 학교에서? 네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학생의 서유연 학생은요? 저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저도 위클래스를 가서 많이 상담을 받아봤는데 네. 대학교에 와서는 친구들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담 기간에 보다는. 도움을 받을 어른들이나 뭐 선생님들 찾기 어렵습니까? 솔직히 조금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 안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도움받을 곳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담 소통을 위한 학교 밖의 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임지훈 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학교 내위 센터도 있습니다. 네. 유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는 뭐 인천시나 인천시 교육청에서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해요. 네. 그리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담은 보러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뭐 진로라든지 또 이성 문제, 가족 문제, 네. 또 교우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찾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밖 거의 뭐 1338이라든지 네, 이런 네. 전화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네. 선생님들께서 다 상담을 안내를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가 음. 상담 받기를 꺼려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어른들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우리 박동현 대표님은 그런 쪽으로는 학생들하고 참 밀접하게 진짜 선생님처럼 아빠처럼 옆에서 많이 봐오셨잖아요. 어떻게 상담 도와주십니까? 그 학생들 보면은요. 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그렇죠. 고민들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는 네. 말 못할 고민들을 네네. 이제 친구한테 털어놓고 친구가 들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면 네. 이제 같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네네네.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른들은 그럼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일단 어른들은 그런 문제를 듣게 되면 혼부터 내니까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 선배들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고민들을 1, 2년 전에 이미 하고 지나갔던 선배들이랑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선배들이랑 그런 밀접한 관계를 평상시에 갖다 보면 네. 고민들이 있을 때 그 자기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선배들한테 네.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어. 선배가 자기가 지나왔던 과정이니까 네. 지금 뭐 진학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네. 그리고 그 선배가 본인으로서도 풀리지 않을 경우엔 네. 이제 위에 이제 어른들한테 저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자기 선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매개체 상담의 매개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바로 위 선배 문화 선후배 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청소년 놀이마당이 진짜 학교 밖 시설이죠. 네. 예. 자, 우리 대표님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놀이마당은 그 뭐 밴드 음악, 그룹 네. 사운드 음악이라고 하죠. 드럼 치고, 네. 네, 그다음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곳인데요. 네. 뭐 거기에서 뭐 이제 실용 음악 학원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예, 그 저희 학생들이 이제 거기 실용 음악 학원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강료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취미로라도 자기 하고 싶은데 접하기 힘든 학생들이 와서 네. 무료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 음악을 이제 매개로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놀 수 있는 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놀이마당이라는 이름을 썼던 겁니다. 우리 서유연 학생은 어떻게 청소년 놀이마당을 처음에 찾게 됐어요? 저는 조금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후배들끼리 제가 상곡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중학교 밴드부 부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학년 후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네. 제가 이 후배 중 한 명이 네. 청천극장에 다닌다 해가지고 그 후배를 찾으러 갔다가 네,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찾으러 갔는데 그냥 음악에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혼내주려고 갔다가? 그냥 혼내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갔는데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없다. 네. 그러길래 저는 딱 들어갔는데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요. 우리 안나영 학생은 어떻게 청소년 놀이마당 찾게 됐어요? 저는 청소년 놀이마당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랑 네. 그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가정통신문으로 네. 나와서 네. 아빠가 한번 해볼래? 이래줘서 네. 아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럼 보컬 한번 해볼까? 딱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네. 지금까지 하고 아하,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요. 5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금 학생 회장이에요, 이곳에서. 네. 와, 그 학업이나 취업 인생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막 늘다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공교육에 부적응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청소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인구가 네. 감소에 인구가 대해서. 줄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네. 중단 청소년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은 네. 학업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검정고시나 엊그제 제가 검정고시 수료식에 한번 다녀왔는데 네네. 그 검정고시나 또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를 적응하는 아이들이 45%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생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못 받는다. 네네. 그런 혜택도 문제고. 못 받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공모, 또 공모 사업,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네.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네. 그런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정책도 만들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밖 활동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돼야 되겠죠. 박동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비대면으로 그 전환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좀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 네네. 네, 뭐 다른 이제 분야는 좀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30분 교통 정보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 정부 지원금으로 안전에 투자하세요. 2021년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절반 감축을 위해 안전 투자 혁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고소 작업대를 교체하거나 국가 뿌리 산업의 노후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 또는 1644-4555로 문의하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 의회는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올해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의 해로 삼아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TV 생방송과 다양한 SNS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상태가 궁금하면 워터코디에게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터닥터도 출동해 수도관 구석구석 배관 내시경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오래된 가정 내 수도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건강 돌보미 인천형 워터케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아이패즈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 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 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 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패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배우 성동일입니다. 카리스마, 메소드 연기. 누구나 스타를 꿈꾸지만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모든 스타를 넘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버리스타입니다. 잘 비우고, 잘 헹구고, 잘 분리하고, 섞지 않기. 버리스타. 당신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쓰레기 독립. 이제 친환경 자체 매립지로. 인천광역시. 네,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TVN 교통정보센터예요. 김시훈 캐스터. 네, 먼저 지금 가종로 성남 고가교 입구 사거리에서 가좌 3거리 구간 비가 내리고 있다는 최우상 통신원의 현장 제보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고요.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 시내 일부 구간으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주대로 승기 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구간 지체 흐름 살펴지고요. 백범로 십정 사거리에서 벽돌막 사거리 구간 차량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독배로 교통방송 사거리에서 옥골 사거리 구간 차량들 밀려 지납니다. 암대로 암도 해안공원에서 아트센터교 쪽으로 속도 떨어져 이동하고요. 남동대로 남동경찰서 사거리에서 길병원 사거리 가는데도 더딘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개항에서 송내 사이 속도 줄입니다. 반대 송초 쪽으로는 도리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차량들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김포에서 자유로 가는데도 차량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끝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또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교통량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인천 시내도로 상황과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도 비 오기 시작합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에 더욱더 신경 써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 지나는데 신호 한 번 부족합니다. 조마루로 부명 4거리에서 화목 4거리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4거리 구간 역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로 내촌 고가교에서 내촌 4거리 구간도 지체 살펴지고 부일로 전화곡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경제도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소금산 출렁다리와 함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로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문화관광 제1도시 원주. 걸어서 5분 이내 도심 공원과 힐링 숲길로 쉼과 여유가 있는 명품 공원 도시 원주.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 여기는 행복도시 원주입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달리는 라디오 2부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민만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유연, 안나영 학생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게 싫다 했잖아. 난 너와 다르고 싶어. 너와 같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니. 야, 난 이게 좋다 했잖아. 내 고집을 꺾지 좀 마. 나를 너와 꼭 맞추려지 좀 마. 많은 날이 내게도 후회 가득하지만 지난 날이 내게는 너무도 아름다워. 야, 이젠 너가 싫어지려 해. 날 바꾸려 하지 좀 마. 틀린 거라면 후회할 건 나야. 야, 내 어디가 문제인 거니? 안 못 들은 걸로 할래. 누가 뭐래도 바꿀 생각 없어. 많은 날이 내게도 후회 가득하지만 지난 날이 내게는 너무도 아름다워. 모든 내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너에게만은 공감받고 싶었어. 너에게는 질문이 공감, 질문이 최고의 공감. 나에게는 질문이 최악, 질문이 최악의 공감. 야,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야, 세 번이나 불렀잖아. 왜 못 들은 척해 정말. 혹시 내가 좀 불편해진 거니. 많은 날이 내게도 후회 가득하지만 지난 날이 내게는 너무도 아름다워. 와, 이 노래는 제목이 뭐예요? 이 노래는 MBTI가 요즘에 뜨고 있어서 네네. MBTI를 주제로 한 곡이어서 성향 파악해보는 테스트잖아요. 네. 이거를 주제로 해서 누가 만든 노래예요? 제가 만든 노래. 우리 서유연 학생이 직접 만든 노래? 네. 와, 자작곡.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짝짝짝 잘한다. 악동 뮤지션 보는 느낌이에요. 와, 생방으로 노래 듣고 기타 연주까지 귀호강하네. 이런 글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맞춤형으로 노래 짧게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우리 지금 백석 예대 재학생인 서유연 학생 그리고 세무고등학교 재학생인 안나영 학생의 목소리로 지금 한 노래는 나는 17살이에요.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노래 들으면서 너무 풋풋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는 의견도 주시고 진짜 용소에서 용나는 거 아니고 개천에서도 용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도 파이팅입니다. 예, 1089번님 우리 최용선 통신원님도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핫이슈와 시민청원방 함께하면서 우리 오늘 나와주신 이 청춘들이 가수가 꿈인가요? 어때요? 나영 학생은? 저는 근데 네. 아직 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서유연 학생은 꿈이 정해졌어요? 네, 저는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네.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조금씩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한 번 더 TV에도 나오고. 네. 여러 아니 가지로. 예전에 뭐 히든싱어에 출연했었다면서요? 네. 네, 거기서 어떤 편에 나왔던 거예요? 저는 싸이 편에 나와서. 네. 싸이랑 똑같이 노래했던 걸로? 네. 조금만 들려주면 안 돼요? 조금만. 네, 조금만. 아니 근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한 소절만. 좀, 네. 안 쳐다볼게요. 지금 하라고요? 예. 뭐가 있지? 그럼 생각하고 있다가 해주세요. 자, 이렇게 꿈을 향해 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멋지고 대견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춘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2019년 말부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임지훈 위원장님. 네. 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 그리고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망 서비스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청소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여러 가지 이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일괄성이 없었어요. 아하. 서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복지센터만 해도 한 230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기관들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이런 기관들이 하나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자라는 네. 취지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청소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잘 진행 중인 지자체는 혹시 있나요?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인천도 지금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이렇게 한 9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 청소년들의 이 맞춤형으로 가자. 그래도 네.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별로 서로 이 각자의 생활 모습들이 틀리잖아요. 네. 그런 생활 모습별로 저희들이 뒷받침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네. 사실 그 나홀로 이 한부모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으로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초 상담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효과를 내려면 앞으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이런 각 기관들이 네. 원스톱이 돼야 돼요. 서로 각자의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협력이 잘 그런- 돼야죠. 네, 협력 체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자.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위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꿈을 펼치고 싶으나 그런 네.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 적극 지원해주자. 이런 제도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그 청소년 놀이마당 박동현 대표님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보편적인 내용과 네. 좀 특수한 내용들을 좀 갈라서
그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보편적으로 그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인 경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그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이 예. 이제 그 사회적인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서 그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이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네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 저희도 그런 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그 정확하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을 만나서 네.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 듣고자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러한 이제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누구랑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건지 이것도 좀 정해서 이렇게 네. 그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섬세하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가까이서 뵈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45분 교통정보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성 캐스터. 네, 먼저 TVN 긴급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신갈 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동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 빠져나가기가 어렵고요. 반대 방향으로 부평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어 주의운행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수원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로도 차간격 좁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구간도 속도 떨어집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면서 젊은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추억으로 또 많이 갔다가 떠났다가 추억 여행하고 오셨죠, 여러분도. 5월 청춘의 고민을 듣는다. 자, 이제 끝으로 어른들이 우리 청춘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임지훈 위원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춘들에게 마음을 읽어주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가지고 있는 꿈 네. 이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늘 그 청소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네. 마음을 읽어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자. 맞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꿈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동현 대표님은요, 우리 청춘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회. 네, 네, 저희는 그 청소년들이 네. 일단은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놀아야 되는 시기이고요. 맞아요. 네, 놀아야 잘 커요.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잘 놀고 그리고 자기 꿈을 이제 키우고 네. 그 꿈이 꼭 그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 끝으로 우리 안나영 학생 말씀 남겨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좀 그런 성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더 줄이고 좀 저도 친구들이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네. 거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네네. 정말 친구들이랑 항상 막 시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요. 그 정답이에요. 자, 끝으로 우리 서유연 학생, 내가 꿈꾸는 세상. 네, 제가 아무래도 그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세상을 꿈꾸는데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학생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과 이러한 도전이 너무 용기 있다는 걸 인정해 줄 줄 아는 사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앞으로의 꿈은 네. 저는 음악을 계속해서 네.
어떤 드라마의 OST가 나오는 것도 꿈이고 네. 뭐 공연도 다니는 게 꿈입니다. 네, 기억할게요. 우리 서유현 네, 어떤 좋은 노래를 만드는지 좋은 노래를 부르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관심 갖겠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전부가 아니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이 1시간 어떠셨어요, 위원장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마음 저희들이 네. 꼭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서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오늘 장한 학생들에게 칭찬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기 네. 같이 나가자고 네. 제안하면서 네. 긴장들 엄청나게 많이 했을 텐데요. 이제 긴장 풀린 네.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이제 좀 더 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끝나네요. 네, 근데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다음엔 진짜 가수로서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예.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하디 씨와 시민청원방.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미래인 청춘들의 고민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도 서유현 기억할게요. 이런 문자 남겨주시네요. 오늘 자 시사 퀴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청춘이란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도 오늘 다시 인생의 나이는 있고 청춘과 마주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인천시 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동현 청소년 놀이마당 대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유연 학생, 안나영 학생 같이 고맙습니다. 이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달리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